저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성공을 돕는 은코치라고 하고요. 네, 보통 혹시 우리 끝나고 예를 들면 저녁을 먹는다라고 하면 어디서 그 맛집을 찾아보시나요? 식당 찾을 때요. 네. 네이버에다가 그냥 그쵸. 뭐 강남역이면은 강남역 맛집, 뭐 고깃집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겠죠. 네네. 이제 그걸 검색했을 때 지도랑 그 음식점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음. 이제 그걸 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음. 그 플레이스가 그렇게 지도를 이용하고 플레이스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달에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와우.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250만 개가 넘고요. 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플레이스를 사장님들이 활용할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스를 활용해서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도와주고 있는 은성원 코치라고 합니다. 음. 이 플레이스를 활용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네. 플레이스 하면은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게 음, 등록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뭐 이걸 활용할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럼 활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우리는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방금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고객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매장들이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내 매장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야 올지 안 올지를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첫째, 발견이 안 되면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가 않죠. 첫째. 네. 둘째로는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여기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지 못하게 하면 안 가겠죠. 그쵸. 그죠? 안 가겠죠. 그러면 음. 그래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죠. 그쵸. 네. 전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내가 일단 노출이 돼야 되고 노출이 된 매장 중에서 내가 발견이 돼야 되고 음. 발견이 됐을 때 클릭해서 플레이스에 들어왔을 때 전환이 되어야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노출, 발견, 전환. 그렇죠. 그러면은 활용이라고 하시면 이 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렇게 검색에서 나오면은 네. 그냥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핀을 조금 넓게 하면은 뭐 나오는 게 다르고 좁게 하면 맞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동네에서 막 랜덤으로 나오나? 어. 이랬거든요. 그게 뭐 나오게 하는 지표가 있어요? 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방금은 이제 지도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지도를 보시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리스트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다 예. 달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검색했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달라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네이버 메인 앱에서 검색하면은 네. 뭐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이버 지도 앱에서 검색하면 네. 또 나오는 게 또 다르다.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요 근처에 음. 가고 싶으면 네. 근데 검색했더니 제일 위에 있는 업체가 한 30분 걸어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강남 이러면 엄청 크니까. 맞아요. 그럼 거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도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이게 지도를 클릭해서 확대해서 지금 내 근처에 뭐가 있는 집 중에 하나 또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용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검색에서 노출도 돼야 되고 첫째 노출돼야 되지만 하다 보면 클릭을 했을 때 뭔가 둘이 커피 마시는데 뭔가 여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당장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 생각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사용자 경험을 네네. 생각해 보면 뭐 사진이 없어. 그렇죠. 그냥 카페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그러면 그러는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사장님들이 다 입력을 하나하나 해놓는 것이다. 뭐 리뷰가 없어. 가실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내가 만약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하러 네. 가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어. 절대 안 가실걸요 거기는. 근데 리뷰가 여기 가족끼리 왔는데 여기 가족끼리 오기 딱 좋은 곳 같아요라고 할머니가 편애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세요라는 리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보자. 가겠죠 당연히.
그래? 그럼 갈만하죠. 음. 그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다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지금 리뷰만 잠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 네네. 보면 어떤 내용의 리뷰가 남겨졌으면 좋겠는지도 내가 의도가 할 수 있다. 의도를 해야죠. 오. 그것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네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리뷰도 어쨌든 핵심은 많은 소비자들이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네. 검색을 음. 네이버 앱에서든 네이버 지도에서든 해 보는데 이때 첫 번째는 노출이 돼야 되고 그쵸. 두 번째는 노출된 것들 중에서 픽 발견이 돼야 되고 돼야죠. 발견이 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에 클릭했어. 그쵸. 근데 마음에 든 것 같아 하고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일단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 플레이스 어쨌든 뭐 사장님들께서 플레이스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그리고 하시죠. 컨설팅도 실제로 하시는데 네. 사장님들이 플레이스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 뒀다 말고 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거야. 음. 자기 딴엔 열심히 한 거고 사장님 딴에 이렇게 하면 좀 나도 나오겠지? 근데 그러면 안 돼. 있죠. 뭔가요? 키워드 전략입니다. 키워드 전략 그게 네. 뭘까요? 키워드 전략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북토크님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식당을 차린다. 그러면 만약에 근데 플레이스에서 어떤 키워드를 공략해야 되겠다. 네. 뭘 공략하실 거예요? 강남 맛집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역 맛집을 하시겠죠, 그죠? 네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강남역 맛집을 큰 성 키워드라고 부르거든요. 큰 성. 예, 성.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역 맛집은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3만 어마어마한 8천 명 중.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려고 우리가 흔히 상위 노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위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모바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딱 하자마자 나오는 5개 업체. 그거를 상위 노출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거기에 나오려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에 나오려고 경쟁을 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할 수 있을 것 그럴 수가 같아요.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진을 뭐 계속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리뷰 체험단 해가지고 리뷰를 엄청나게 쌓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서 페이 광고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돌린다는 건지 그 방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수십 가지를 수십.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SEO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검색했을 때 이 매장이 검색어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느냐. 예를 맛집 검색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미용실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강남역에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저기 홍대. 홍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연관이 있느냐. 첫째. 둘째로는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 매장이. 얼마 전에 네이버 검색 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 플레이스 순위가요? 플레이 순위가.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매장들이 쫙 올라왔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 흑백 요리사 식당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네네. 검색하고 많이 클릭하다 보니까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인기 있는 맛집이구나. 짱이구나. 그러니까 걔를 당연히 네이버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고객들한테 인기 있는 다른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을 보여줘야죠. 그게 네이버의 의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전에 그렇게 상위에 차지하신 분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 했던 분들이죠. 자연재해를 맞았네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런 인기도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다가 정보의 충실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실성. 네, 그러니까 플레이스의 이 매장의 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적혀져 있나.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메뉴가 네. 2개 있다. 그러면 정보가 충실하지 않는 거죠. 근데 2개만 파는 집일 수도 물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건 보통 판단했을 때는 딱히 그렇지는 않는 거죠. 미용실인데 컷 하나가 있어요. 말이 안 펌. 되잖아요. 커트 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펌도 있고 염색도 있고 펌 중에서도 다양한 펌이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메뉴가 충실하게 채워져 있느냐. 근데 그 정보가 최신 정보인가. 충실하면서 최신이냐.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10시에 문 닫아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업 시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가게마다. 근데 갑자기 "인제부터 9시에 문 닫아야지."라고 바꿨어요. 근데 플레이스엔 등록 안 했어. 음. 근데 고객이 9시에 갔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네이버는 뭐가 문제냐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네이버가 알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신 업체 정보를 최신 업데이트했느냐. 그거 어떻게 늘 확인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새로 아. 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아. 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메뉴에 바뀐 게 없어. 없어. 10년째 안 바꿨어. 안 바꿨어. 그래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맞아요. 네이버가 이 녀석은 맞는 정보겠구나. 왜냐면은 영업시간 줄였는데 네이버 직원이 가보진 않으니까. 가보진 않으니까. 그리고 고객들이 또 컴플레인을 대놓고 하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를 자주 했냐. 그걸 인제 그냥 뭐 그냥 말로 최신성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최신성이 네. 있느냐 이런 거고. 그 외에도 인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리뷰가 뭐 어떻게 품질 좋은 리뷰가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점수화가 돼서 그거를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각각. 네이버가 점수를 매기는 채점 점수를 기준이 매겨야 있어요? 랭킹이 매겨지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검색해서 보는 게 물론 뭐 음. 지도를 얼마나 좁혔냐 그죠, 그죠. 늘렸냐 네네. 아니면은 그 지도를 좁혔냐 늘렸냐의 개념은 뭐랄까 경쟁자의 범위가 더 많아지냐 줄어지냐 이거로 그렇죠, 그렇죠. 보면 예, 될까요? 예. 그렇든 어쨌든 그리고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됐든 그 키워드 안에서 랭킹을 매긴다. 그렇죠. 키워드 내에서 랭킹을 매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랭킹이 내 매장에 예를 북토크나 매장이 있으면 북토크에 고유의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유 점수라 하면 그러니까 내 매장에 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2,000점이야. 네. 나는 2,000점이면 나는 그냥 2,000점이 매장인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매장은 3,000점이야. 그럼 얘가 내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당연하겠죠. 얘가 먼저 보여지는 게. 근데 검색어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검색어 따라 달라요. 아.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리뷰 많이 쌓고 뭐 하면 점수가 내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내가 점수 많이 쌓으면 검색할 때 노출 많이 올라가겠지 순위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어마다 점수를 다르게 매겨요. 그러니까 같은 매장이지만 이 검색어에서는 500점인데 저 검색어에서는 2,00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채점 기준 자체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똑같죠, 사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뭐 중국집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네. 중국집에 관련된 어떤 채점 기준이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짬뽕이라고 검색하는 순간 짬뽕 다르죠. 전문점이 더 점수를 받게 된다. 중국집과 파스타가 다를 거고 네. 파스타 감자탕이 다를 거죠. 네. 예. 내가 파스타 매장인데 메뉴에 감자탕이 있어. 그러다 감자탕에 노출될 수는 없어요. 플레이스가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면 등록조차도 그런 네. 거에 업종에도 점수를 줘요. 오. 내가 점심 맛집 하면 점심에 많이 찾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점심에 뭐 툭불 한우를 먹진 않으니까. 예. 그런 업종은 점수를 못 받아요. 대신 뭐 예를 들면 뭐 파스타라든지 뭐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를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점심은 그런 데 먹으러 가니까 한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 점수라는 게 그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채점해라고 알려주는 건가요? 플레이스 SEO라고 네. 이용 약관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약관을 보지 않아요. 약관이란 이름부터 싫어요. 네. 약관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들이 그런 걸 보고 네. 어비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략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적어놓는 거죠.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러면은 네. 사장님들이 하는 실수로 돌아가면 네. 연관성 있어야 되고 인기 있어야 되고 충실성 있어야 되고 그 충실성엔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점수들을 네. 모아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시는 강남역 맛집 이런 네. 것만 당연히 하고 싶죠. 당연히 사람 다 그걸 검색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업체들이 너무 강력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저 집 알지 유명하지 이런 집들이 거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오픈한 지 5개월 됐는데 내가 저 집을 제치고 내가 그 자리로 간다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큰 성 키워드는 검색량도 많고 다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요. 근데 어떻게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환율이 떨어져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맛집을 검색한 사람들 중에서 니즈가 나는 파스타 먹을 거야. 난 브런치 먹을 거야. 나는 한식 먹을 거야. 난 초밥 먹을 거야.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밥 먹고 싶은 사람한테 김치찌개 노출시켜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차피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는 클릭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 봤자. 그러니까 전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검색량은 많지만. 자, 근데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초밥을 해요. 그럼 보통 초밥을 보통 점심 때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먹을 수가 있을 만한 메뉴죠. 네. 그러면 강남역 점심 맛집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빡세지 않아요? 빡세지만 네. 맛집보단 낫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작은 성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작은 성 키워드는 첫째 공략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 맛집에만 여기 요 키워드만 꽂혀 있지. 이런 키워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강남에 적용해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강남이든 뭐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강남역 맛집이랑 강남역 점심 맛집이랑 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남역 맛집은 요 맛집 1등 할 만한 매장인데 점심 맛집을 검색해 보면 약간 이런 왜 생각이 얘가 1등이지? 아니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막 그 정도 맛집의 순위 1등 될 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매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저는 작은 성 키워드라고 해서 막 완전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것도 포함된다. 네, 포함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초밥이면 그럼 강남역 초밥 맛집. 우리가 강남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너무 그건 너무 우리나라 제일 큰 키워드니까 강남역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어떤 지역의 초밥 맛집은 맛집보다는 경쟁이 초밥기만 경쟁할 거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강남역 맛집은 그 모든 음식점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초밥은 뭐예요? 일식 난 초밥 한정. 먹을 거야. 난 초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환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키워드는. 그러면은 큰 성을 먹을 만큼 내가 큰 기업이 아니라면 작은 성 키워드를 공략해야 됐는데 그렇죠. 큰 성을 공략하고 계시더라. 다들 큰 성만. 왜냐하면 또 이 광고 대행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그런 걸 공략해야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라면은 뭔가 딱 검색해서 야 내가 얘 이길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그때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어. 여기 뭐 강남역 맛집에 올라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은 내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만한 돈을 내면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케바케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강남역은 우리가 지금 예를 강남역에 들어서 그렇지 너무 센 걸 너무 센 걸 좀 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또 돈을 많이 투자하면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강남까지는 아닌데 지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네네. 어디가 좋을까요? 대전에 그 둔산동 정도. 둔산동도 나쁘지 않은 키워드예요. 꽤 크잖아요. 꽤 거기도. 커요, 둔산동도. 그럼 대전 둔산동 정도면 거기도 여전히 둔산동 맛집은 너무 큰가요? 이제 그게 큰 성 키워드죠. 내가 오픈하자마자 공략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픈하자마자라는 게 단순히 꼭 엄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마케팅 네. 막 시작하는데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작은 선 키워드를 먼저 공략한 제가 그랬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고 음. 그리고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일단 네. 아무래도 큰 성보다는. 그리고 전환율이 높죠. 그 음. 키워드 자체가. 왜냐하면 뾰족한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게 나의 첫 번째 거점이 돼야 돼요. 하나를 일단 먹어야 된다. 그쵸. 내가 하나를 먹어야 음.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어. 내가 점심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초밥이면 초밥이라는 키워드를 먹어. 초밥이라는 키워드를 먹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우리 가게가 룸도 있고 뭐 단체석 만들면 2-3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회식하기 괜찮잖아요. 그러면 둔산동 회식 맛집을 또 잡을 수도 있겠죠. 맛집보다 회식 맛집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잡기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애견 동반이 가능해. 아하. 둔산동 애견 동반 맛집을 어. 잡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일 작은 비싼 거 거. 먹지 말고 네. 제일 센 거 먹지 말고 네. 일단 작은 거 하나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해서 100% 공략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게 내 매출을 받쳐주니까. 이 키워드 하나를 먹어 놓으면 하나를 먹어놓으면. 왜 우리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호.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 네. 여행이라고 부르기가 아니죠. 여행이란 쉽지 개념은 않죠. 아니죠, 그죠? 그 돌아온 그런 집을 우리 이제 뭐 컴포트 존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세이프 존이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그런 공간이 있어야 음. 내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아이디어도 나오고, 먼저 안정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여행 갔다 오듯이. 근데 내가 키워드를 공략하는데 만약에 둔산동 맛집을 공략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다음부터? 마케팅 회사 찾아. 어떻게 할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그 저만은 이제 이 아주 뾰족한 그런 작은 선 거점 키워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나올 거잖아요. 이 매출로 다른 곳에 노출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까 들으면서 작은 성에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전환이 잘 된다까지는 알겠는데 점령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그건 어떻게 안다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보니까 네. 큰 성을 공략했을 때는 어렵죠. 경쟁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광고는 결국 돈이 많이 쓸수록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한 달에 몇백만씩 어떻게 내요 그거를. 처음 오픈하는 사장님이. 그리고 광고라는 게 효과가 일시적이잖아요. 아, 저 그것도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광고 항상 네이버 하면 광고 돌리는 애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광고를 돌려 광고라고 떠. 네. 근데 그 밑에도 진짜 1등도 얘인 네. 경우. 네. 근데 이게 광고를 돌리면 그게 잔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점유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 네이버 1페이지의 점유율. 아, 내가 2장을 먹고 그쵸. 있다. 그럼 광고 빼는 순간 내 순위도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십 가지가 있다고. 그걸 점수 랭킹화 시키는 네. 점수를 책정하는 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뺀다고 안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점령 가능성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둔산동 맛집이 아니라 둔산동 점심 맛집 이렇게 맞아요. 우리 생각에 좀 더 작아. 이거면 되는 건지. 맞아요. 검색량이 일단 작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검색량을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검색량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뭐 있죠. 판다랭크라거나 네네. 아니면 뭐 블랙키위라거나 이런 네. 검색량 확인하는 키워드에서 네. 몇 회 미만인 걸 골라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검색하는 곳이 있어요. 연관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라는 곳에서 네. 내가 만약에 둔산동 맛집을 검색하면 이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쭉 나열해서 보여줘요. 그럼 그 와중에는 뭐 점심 맛집도 있고 감자탕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둔산동이라는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둔산 뭐 예를 들면 무슨 대전이면 서구청이면 대전 서구청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대단지 클로버.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 유명한 공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유성온천처럼 유성온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행정구역은 동이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동으로 검색하지 않고 랜드마크. 유성온천 아니면 무슨 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놓치는 키워드가 많아요. 글은. 우리는 음. 그냥 둔산동이가 둔산동 맛집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내가 만약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음. 우리 아파트 근처 맛집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그냥 둔산동 둔산동이니까 둔산동 이렇게 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선 키워드에는 방금 제가 업종별로 나눈 거잖아요. 뭐 네. 점심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파스타든 나눈 건데 지역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 둔산동이 아니라 무슨 구청, 무슨 공원,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로. 랜드마크들. 음. 대표적인 랜드마크 코엑스인 음. 것처럼 이제 그 작은 버전인 거죠. 코엑스의 작은 버전들이 분명히 음.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음.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근데 어쨌든 방금 예를 들어 코엑스 맛집 이것도 큰 성 키워드일 텐데 그죠? 그러면은 그 큰 성 키워드를 네이버 아까 도구 이름이 뭐였죠? 검색 광고 여기.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내가 떠오르는 그냥 쓸 것 같은 네. 그 로컬에서 검색할 그쵸, 것 그쵸. 같은 네네. 큰 거를 쳐보고 네. 거기 옆에 뜨는 연관 키워드 음. 그게 공략할 그 중에 내가 공략할 만한 걸 하는 그쵸. 게 작은 성을 찾는 방법이다. 정확합니다. 오, 정확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정했다고 치고 네. 이제 그런 플레이스를 그 키워드에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기 전에 네. 조금 더 그 사장님들이 하는 재밌는 실수가 많을 것 같아서 실수. 큰 성 키워드 아, 공략하는 거 말고 야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 그러니까 플레이스 관련해서 그냥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제발 가게 이름 좀 딸 이름으로 하지 마 뭐 이런 거라던가 뭐 그냥 이건 그냥 예시로 든 거고 네네. 플레이스 관련해서 제발 이것만 제발 하지 마. 음. 어떻게 잘하는지 알기 전에 그냥 이것만 안 해도 B는 맛 A급은 못 돼도 B급은 돼. 일단 어뷰징은 하지 마시라. 어뷰징이 뭔가요? 어뷰징이 이제 가짜 트래픽을 만들거나 네. 가짜 저장하기, 가짜 어. 리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가짜로 리뷰를 이제 고객이 아닌 사람이 리뷰를 적어서 거기에 올리는 거죠. 마케팅 매장에. 대행사가. 네, 광고 네. 대행사가.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저장하기 한 건이랑 영수증 리뷰 한 건에 5,000원을 해주는 광고 한 건 해주면 받는다고요? 한 건에 광고 대행사 5,000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행사 직원이 직접 가서 하고 말고가 아니고 그냥 네, 가짜로. 그냥 가짜로. 그래서 그거를 100건을 하셨대요.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래도 아. 리뷰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네. 100개를 하셨대요. 그럼 얼마야? 그러면 50만 원이죠. 네, 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하고 100개가 올라왔어요. 하고 있는데 며칠 없어서 100개 다 없어졌어요. 삭제. 네이버에서 날린 거예요. 네이버에서 날린 거예요. 어... 요즘 AI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네이버가 다 잡아내요. 그런 거. 어떻게 잡아요? 저는 그럼 그것까지 모르죠. 어떻게 잡는지. 아. 네이버의 내부적인 기술이 있겠지만 똑똑한 분들이. 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짜로 만들어진 네. 리뷰니까 뭐 작겠지만 어쨌든 삭제가 다 되는 거예요. 와. 저한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가짜 리뷰 만드는데 하나 5,000원을 줄 것 같으면 손님한테 5,000원을 주고 써달라. 써달라고 해라. 아, 왜 그렇죠. 거기다가 쓸데없이 5,000원을 주냐. 하긴 아니 음료수 하나만 줘도 써주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5,000원이면요 원가가 5,000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15,000원짜리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쵸. 판매하는 표시 메뉴에는 가격은. 맞잖아요. 소비자가는. 그냥 진짜 밥 공짜로 주고 써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파스타 먹었으면 뭐 예를 들면 샐러드 하나 뭐 15,000원이다. 하지만 원가가 15,000원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예를 들면 5,000원이나 치면 5,000원 주면 되죠. 그 샐러드 하나 주는데 15,000원짜리 샐러드 주는데 그거 안 써주겠어요? 근데 손님은 그쵸 1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15,000원이지. 미쳤다 여기.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음. 근데 내가 드는 비용은 5,000원이죠. 어. 그 업체에 가짜 리뷰로 5,000원을 줄 바에 손님한테 주는 게 낫지. 맞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뷰징을 하지 마셔라. 제발.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가 다 잡아내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걸린다는 전제하지만 안 걸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좀 현명하게 쓰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그러면 손님 또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만족 그쵸. 높아지겠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그 손님은 또 다시 올 거 아니야.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뷰징은 가능하면 좀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거는 결국 속이는 행위잖아요. 결국에는 그 속이는 행위를 해서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하다. 불편하죠. 상식적으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삭제되면 어떡하지? 이 걸리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거를. 예, 그좀 하지 마시라. 둘째로는 처음부터 광고 대행사에 맡기지 마라. 음. 어, 대행사분들이 이 그쵸. 영상을 싫어합니다. 네. 아마 대행사분도 저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행사에 맡기면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설명할 게 끝도 없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게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음. 이 세상에 내 가게에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마케팅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정도는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바빠. 이거 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는데 내가 예. 하려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직원들 지금 빨리 채용해야 되고 손님들 서비스 하나 더 해야 되고 음식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이 쉽게 말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맡기면 돼요. 내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개념인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걸 알지만 대신해. 그러니까 뭔가 진짜 대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맡긴다기보다는 시키는 입장이면 그쵸. 해도 된다. 세무사 예. 내가 공부해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신고를. 근데 그 너무 할 빡세지. 시간에 예. 그냥 기장을 맡기면 작은 돈으로 내가 그 할 시간 나는 차라리 그 마케팅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그 10만 원 아끼려고 그 할 맞아요. 바에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괜찮은데 음.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세요. 제 매장에 손님을 데려와 주세요. 그 말은 제가 호구인데 제 돈을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도 한 업체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죠? 음. 많이 있는데 나한테 내가 내 마케팅 잘해주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오케이 잘하고 있네. 그럼 맡길 수 있죠. 내가 근데 내 기준에 못 미쳐.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정도는 나오길 바랬는데 안 되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사람 대충 대하면 안 되겠구나. 들고 이제 더 잘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는 순간 이제 저 호구니까 그냥 제 돈 가져가세요. 이 얘기예요. 아니, 물론 믿고 맡겼을 때 알아서 더 잘해주고 자기처럼 그럼요. 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있어요. 저도 대행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그 진짜 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챙긴 사장님만큼은 절대 못 챙기고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사장님이 직원 두고 했을 때 직원이 챙기는 만큼 챙기는 것도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 맡기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 맡겨버리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좀 공부하시고 공부가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맡겨야 일단 소통이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맡겨라면 아니 그 뭐랄까 대행사 관련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갑자기 플레이스가 날라갔어요 하니까 고객님 네이버 로직이 바뀌어가지고요. 맞아요. 로직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하려면 또 얼마가 필요한데 하는데 이제 맞아요. 네이버 진짜 잘하는 분은 뭔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아세요? 그걸? 그거 들었어요. 그 네이버 관련하는 사람한테. 그놈의 로직은 뭐 맨날 만만한 게 네이버 로직입니다. 그렇죠. 대놓고 공개하진 않으니까. 누가 들으면 네이버 로직을 다 완벽히 아는 줄 알겠어요. 그거는 네이버 다니는 분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이버의 회사 직원도 몰라요. 그거는. 맞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진짜로 뭐 네이버 로직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로직이란 건 뭐예요?
트렌드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직은 바꿔야죠. 계속 그대로 두면 그걸 악용하는 곳이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 계속 바꿔서 새로운 업체도 좀 보여주고 맨날 광고하는 데만 보여주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로직을 바꿔가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결국 중요한 건 계속 그렇게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렌드 따라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마케팅을 시작할 때 이제 페르소나가 없습니다. 페르소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페르소나 고객이 뭐냐면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이런 손님이 올 거야. 그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우리 가게가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손님이 안 와. 네. 근데 왠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 가게에 내 마지막 손님일 것 같아. 내 마지막 손님은 이분일 것 같아. 또는 우리 가게에 자리가 다 찼어요. 근데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골라서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이 내는 고객. 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일치하면 그분이 페르소나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고객과 실제로 내 매장을 찾아주는 고객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매장의 대표 고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매장에 예를 들어서 뭐 30대 중반에 30대 중후반에 여성분이 자주 와. 그리고 이분은 애를 데리고 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주도에서 풀빌라를 하고 있다 칠게요. 예를 들어. 자, 이분이 검색을 했을 때는 뭘 검색할 거냐는 거죠. 유아 동반 뭘 하거나 키즈 풀빌라 이런 거 하시겠죠. 네. 아니면 애가 어리잖아요. 그 풀빌라에 물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수 풀빌라 그렇죠. 이렇게. 그걸 검색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페르소나를 안 정해놓고 이걸 설정 안 해놓으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고객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객은 이걸 좋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풀빌라인데 손님이 왔을 때 이벤트로 와인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 매장을 이제 우리 펜션을 찾는 손님들은 애가 있는 엄마들이야. 내가 술 취하면 안 돼. 말이 돼요? 그 와인 서비스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그거는 커플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 그쵸. 근데 우리의 고객이 그 고객이 아닌데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분들은 뭐가 좋겠어요? 아이들 장난감 무료 대여 서비스. 뭐 비타민 사탕. 그런 게 차라리 낫겠죠. 그거보다는. 맞잖아요. 그러면 애들 왔을 때 좋은 놀이기구를 왜? 무료로 대여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그 고객이 누군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남들이 저거 안 해? 나도 그럼 저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플레이스로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야. 근데 그분이 타겟하고 있는 건 저 같은 이런 콘텐츠 촬영하는 그쵸, 크리에이터야. 유튜버다, 예를 근데 그 뭐랄까 파티룸처럼 쇼핑몰 뭐 이런 거 그렇게 해놨다. 꾸며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촬영하는데 이게 흰벽이 없고 예. 다 막 무늬가 있다. 여기에 막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있다. 있고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안 가죠. 그거를 설정해놔야 이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찍으려면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지? 흰색 벽이 필요하구나. 모니터 대형 모니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럼 난 대형 모니터 TV를 하나 사야 되겠네. 이게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저기 예쁘게 꾸며놨네. 나도 저렇게 꾸며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이 페르소나는 그냥 비즈니스 할 거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플레이스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진 플레이스 대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면 2장을. 근데 2장을 등록하면 커플끼리 이렇게 와인 한잔 하고 있는 사진을 클릭할 것이냐, 아이들이 애가 온수풀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곳을 클릭할 것이냐, 그거는 뭐 분명하죠.
그럼 플레이스로 좀 더 좁혀 보면은 그쵸. 페르소나가 명확히 있어야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사진을 뭘 그쵸. 올릴지부터. 그쵸. 사진 대표 이미지를. 근데 저 그런 거 보면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대표 이미지에다가 그냥 그 로고 해놓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로고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는 본인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가죠. 로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애플 밑으로 올리지 마세요. 본인이 애플 정도까지 아니면 로고는 아니, 올리지 마세요. 애플이 전 세계 1등이니까 하지 말라는 하지 거잖아요. 마요. 나이키 정도는 봐주죠. 나이키는 나이키 되겠지. 오케이. 나이키는 요 표신 되지만 에, 본인이 그 정도 안 된다. 에. 아니 내 매장 이름 또 몰라가지고 지금 강남역 맛집을 검색했는데 하긴 그러네요. 그런 내가 그 정도 유명한 매장이면 그 이름을 검색했겠죠. 맞아요. 이거 저도 옛날에 아는 분이 그 제과제빵 하시는 이런 네. 분이었는데 맨날 그 로고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케이크로 바꿔요. 케이크로 바꿔야 네, 돼. 그것만 해도 효과가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브런치 가게가 있어요. 브런치 가게도 근데 많이 팔잖아.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잖아요. 브런치가 꼭 브런치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브런치를 검색했어요. 만약 사진이 나는 지금 최근에 스테이크가 지금 잘 팔려. 마진이 많아.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음. 이거 팔면 마진이 많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사진 잘 찍었어. 아. 예쁘고 잘 나왔어. 뭔가 먹음직스러워. 올리면 되냐고요. 사람들 브런치를 검색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들이 사실 많이 할 것 같은 게 예쁘게 찍혔어 하필. 그렇지. 차라리 예쁘게 찍히지 말든가. 말면 안 할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 페르소나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브런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그럼 브런치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할까? 당연히 브런치 메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예쁘고 이런 그쵸. 그런 걸 좋아하겠지. 그거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상권이 그냥 지금 제가 떠오르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 완전 학군지라서 엄마들이 학교 보내고 오는 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편하게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도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예쁜 거. 그냥 무색무취의 가게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진을 뭘 올릴까? 플레이스 쿠폰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레이스 쿠폰은 어떤 메뉴를 어떤 걸 서비스해주면 신규 고객이 방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까? 리뷰는 어떤 리뷰가 달리면 이 사람들이 찾아올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엄마들이 뭐 얘기하기 편하다. 그러면 얘기하기 편하다는 거는 붙어 있으면 불편하겠죠. 테이블 간 간격이 멀다. 그렇죠. 예. 그러면 리뷰에 뭐가 올라와 있으면 되겠어요? 여유 있게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아요. 그렇죠. 그 리뷰가 딱 올라와 있어. 그러면 딱 보고 검색하다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상식적으로. 사실 그러려면 그 전에 공간을 떨어뜨려 놨어야 돼. 그렇죠. 근데 사장님들이 야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페르소나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도 유모차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애들 같이 뭐 유아 의자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오는 곳인데. 그렇지. 야, 그리고 어떤 게 그렇게 생각하면 고객이 뭘 좋아하겠어요? 깨끗한 유아 의자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거 사진 그게 들어가는 사진도 뭐 하나 해놓든가. 사진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할 때 유아 의자를 필요하세요? 주기 전에 네. 소독제를 뿌려서 닦는 걸 이미 미리 닦아놨지만 또 닦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객이 보면서 쇼.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내 그렇죠. 깨끗한 의자를 주면 우리 애가 앉을 건데 얼마나 그럼- 마음에 들겠어요. 이 가게가. 그 플레이스에 영상 넣는 것도 있던데 영상도 그런 거 넣었어요. 영상으로 넣어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그렇게 넣어도 되고 저희는 뭐 항상 유아 의자를 소독해서 뭐 드립니다. 뭐 아이가 오면 뭐 너무 좋아. 서비스를 네. 주고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이제 어쨌든 그게 있어야 그런 영상도 나오고 쿠폰도 나오고 내가 어떤 서비스 해줄까 그럼 또 어떤 걸 하지 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페르소나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한 네.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가볼게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그 뭐 예를 들어 아까 둔산동 그것처럼 특정 사례를 딱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할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뭐 그게 상관없는데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키워드가 얼마나 유사한가, 연관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유산과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 네. 뭐 둔산동에 이런 점심 맛집을 검색했어요. 네. 그 점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스타나 뭐 한식이나 백반이나 뭐 감자탕이나 이런 거 먹지, 그죠? 뭐 한우 투풀 이런 건 안 먹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업종 자체가 그 키워드에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내가 처음에 공략할 키워드를 정할 때 정해야죠. 그 키워드가 실제 내 업종에서 업종이랑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검색을 해보면 내가 공략할 키워드를 딱 잡고, 일단 우리가 쉽게 아까 페르소나 말 나왔듯이 네. 우리 페르소나 고객이 뭘 검색하지? 음. 라고 생각해 보면 검색어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검색했을 때 어떤 매장들이 나오지? 보면 좀 위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공통적인 업종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홍대라고 해볼게요. 홍대 카페. 음흠. 홍대 카페 너무 큰 것 너무 같으니까 크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제가 홍대 북카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홍대 북카페라고 쳤을 때 근데 이건 너무 북카페가 나올 것 같은데 카페가 그러면은 나오겠죠. 좀 브런치로 바꿔서 해볼까요? 브런치.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남동 브런치라고 그쵸. 치면은 네. 그걸 했을 때 맨 처음에 검색했을 때 내가 그걸 공략하고 싶어. 그러면 검색했을 때 나와 있는 얘들 잘하고 있는 얘들이 어떻게 해놓는지를 봐라.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업종이 내가 카페를 공략할 것이냐, 네. 연남동에 카페를 차렸는데 내가 카페라는 키워드를 공략할 건가, 아니면 브런치를 공략할 건가를 일단 정해야 돼요. 첫째. 그러면은 그걸 정할 때 검색해보고 이게 이미 내가 매장이 세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랑 비슷한 애들이 노출된 데가 어딘지를 보면 되나요? 이런 거예요. 카페를 검색하면 네. 업종이 디저트 카페가 나와요. 전부 다. 근데 브런치를 검색하면 디저트 카페보다는 브런치들이 많이 나와요. 업종이. 브런치가 업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요. 네이버는. 그러면 내가 업종을 뭐로 해놨나 일단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나는 내가 브런치에 노출되고 싶으면 브런치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노출되기에. 네, 나는 나 브런치인데 꼭 카페를 할까? 그러면 나는 브런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카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디저트 카페로. 그 사람들이 무슨 업종으로 등록해놨는지가 거기 검색하면 다 나오나요? 보여요. 서타면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 파주에 지금 미국식 핫도그 있죠. 네. 27cm짜리 엄청 긴 핫도그가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제가 먹어봤는데 빵이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27cm면. 그래서 지금도 가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너무 맛있고 다 괜찮은데 매출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은 핫도그를 판매하잖아요. 미국식 핫도그. 업종을 핫도그로 해놓겠죠. 네. 나는 핫도그니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핫도그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핫도그.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핫도그는 뭐죠? 그 이 핫도그죠. 막대기에 꽂아서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를 핫도그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미국 사람들은 핫도그 그러면 그 빵 사이에 막 햄 들어가 이게 핫도그고, 우리가 생각하는 핫도그는 명랑 핫도그. 명랑 핫도그잖아요. 그리고 핫도그라 검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검색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검색하는 거죠. 나 그거 갑자기 핫도그 너무 먹고 싶은데 해가지고 검색하는 거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결국 우리한테는 사장님은 핫도그라고 만들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햄버거죠. 이거는 핫도그보다 햄버거에 가까운 수제버거에 가까운 메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업종을 바꾸라 했어요. 햄버거로 바꾸라 해가지고 그분이 바꾸고 플레이스 세팅 좀 바꾸고 해서 그 사장님이 예전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막 부업도 하시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바꾸고 나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좀 노력하시니까 이제 지금 부업을 그만두시고 지금 파주 뭐 수제버거 뭐 거기 뭐 운정 뭐 수제버거 이런 키워드에 다 1페이지 올라와 계시고 매출도 많이 오르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는데 편의점 메뉴를 출시하셨다고. 제휴해가지고. 네. 와. 그래서 어디 GS인가 하여튼 어디에 편의점 가면 그 우와. 사장님이 출시한 그 매장의 그 메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그분의 판매 메뉴는 식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희 핫도그는 명랑 핫도그는 애들이 간식으로 먹는 거지.
맞아요. 식사가 아닌데 핫도그에 노출이 돼봤자 안 먹을 것 아니 같은데. 어차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제버거 하면 이것도 뭐 사실 수제버 햄버거랑 수제버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식사 일단 예. 목적이고 그렇죠. 일단 식사 목적이고 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예. 사장님이 신메뉴를 냈다든지 네. 갑자기 그 핫도그 미국식 핫도그가 갑자기 너무 맛있어졌다든지 아니잖아요. 그냥 플레이트 세팅만 아 바꾸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것도 바뀐 거 없고 네. 원래 하던 대로 하던 음. 거를 그냥 예, 업종 바꾸고 음. 세팅 바꾸고 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매장인지를 잘 보여주게끔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까지도 지금 아.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업종 선택 자체를 잘해야 잘해야 되는데 돼요. 그 업종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이게 핫도그니까 핫도그 이게 네. 아니고 진짜 내 거를 먹거나 내 거를 이용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인식하느냐. 그렇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뭐라고 쳤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오 괜찮겠네 할 것이냐. 그래서 업종을 골라야 된다. 업종이 정말 중요해요. 업종을 잘 선택 못 해가지고 그런 거죠. 어떤 저 거기 부산인가 하여튼 저기 냉면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업종을 한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나는 냉면도 팔지만 냉면은 이제 여름에만 바짝 팔리고 겨울에는 그냥 불고기도 팔고 갈비도 팔고 갈비탕도 팔고 하니까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럼 뭐 한식이 낫겠네. 다 아우를 수 있는. 근데 예를 들면 부산 냉면을 검색하면 냉면 업종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예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냉면 검색시는 내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한식은 안 나와요. 냉면만 나와요, 업종이. 아. 그러면 근데 검색량을 봤더니 한식보다 냉면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검색량. 그러니까 아. 왠지 한식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더 다 아우르는 키워드니까. 아니 근데 사실 한식 먹을 때 한식 이렇게 검색 그쵸. 안 해요. 한식 검색 안 하잖아요. 한정식은 몰라 그쵸, 차라리. 그쵸.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그냥 그래도 업종이 한식이 낫겠지. 뭐 이것도 갈비탕 또 한식이고 뭐 다 한식이니까. 근데 결국에 중요한 냉면 키워드에는 냉면 업종만 쭉 나와 있으니까 난 노출 아무리 죽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업종 바꾸라 그랬어요. 냉면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업종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음흠. 그리고 잘 골랐어.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일단 순서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순서를 쭉 따라가면 고객의 순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고객 순서. 네, 일단 검색을 하시겠죠. 네. 고객께서. 그리고 우리 매장을 발견하시겠죠. 네. 그러면 클릭이라는 행동이 일어나겠죠. 네. 그다음에 그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바로 리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메뉴 가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 가볼 수도 있고. 네, 어떤 네. 분들은 뭐 상세 설명 들어가서 막 설명 이 매장의 설명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쿠폰 들어가서 쿠폰 뭐지? 이벤트 뭐가 있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컨설팅 해가지고 일단 1페이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네네. 근데 연락 오셔가지고 한 달인가 연락 오셔가지고 근데 강사님 매출이 좀 안 올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1페이지까지 갔는데. 아니 1페이지에 갔는데 어떻게 매출이 안 올라?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거 검색해봤어요.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매출이 안 오는 리가 없다. 근데 안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한 4,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올까? 갑자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길래 이거를 안 하는 거지? 왜 안 되지? 혼자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때부터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보려고. 아 지하철 사람 붐비면서 네, 많으면 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뭐 릴스나 쇼츠나 뭐 게임하고 이러지 네이버로 검색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막 찾아가지고 저기 네이버 검색하는데 찾아가지고 보고 지인들 만나면 갑자기 뭐 우리 뭐 밥 먹었으니까 뭐 저 커피 한잔 할까? 뭐 한번 찾아봐줘요. 그러면 예 그럼 찾잖아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하는지.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머리 해야 되는데 근처에 혹시 남자 머리 잘하는데 좀 찾을 수 있나? 그래서 나 잘 어떻게 찾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찾아요. 막 누가 보면 되게 보는 아저씨인 줄 알아요. 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방식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뭐 이렇게
딱 어디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리뷰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지도 클릭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영상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메뉴 가격 보고 뭐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다가 뭐 검색까지는 하는데 예. 검색하고 나서 뭐를 가장 먼저 그다음부터 보냐. 행동이 다 달라요. 오. 예. 그 순서가 그걸 저는 UX라고 부르는데 예. 다 다른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 어. 예. 그걸 보고 딱 느낀 거예요. '아 다 다르구나.' 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노출만 시켜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어떤 UX 고객이 어떻게 들어와서 무슨 행동할지 모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 잘해놔야지. 맞아요. 고객이 들어와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선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쿠폰을 만들고 쿠폰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 해 보니까 뭐 10% 할인, 20% 할인, 1,000원 할인, 2,000원 할인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오 그럼 뭐에 관심 있어요? 그 단어가 100% 공짜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릭률이 올라가요. 클릭 수가. 뭐든 준다니까. 100% 공짜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단어 100% 아. 공짜라는 단어에 반응을 하는 거죠. 딱 일단 눈에 눌러본 눈에 뜨여 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어. 단어가. 그리고 뭐 소식에도 그럼 소식에는 플레이스라는 게 신규 고객을 위한 거거든요. 기존 고객은 플레이스 없어도 알아서 옵니다. 그쵸, 그쵸. 예, 알아서 가요. 예. 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신규 고객만 봐요. 그러면 신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가게에 내가 왜 가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메뉴가 나왔대. 신메뉴가 나왔어? 시그니처 메뉴가 있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제 뭐 4월 달에 치면 4월 말까지만 판매하는 벚꽃 라떼가 있대. 아 그래? 4월 지나면 못 먹어요 이거. 와야 될 이유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야. 나 저기 가서 저거 해서 사진 찍어야겠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소식이란 공간에. 소식. 예. 거기다가 리뷰를 봤을 때 어떤 사람 리뷰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리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랑 같이 오기가 너무 좋아. 우리 강아지랑 데리고 오기가 너무 괜찮아.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리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면 여기는 진짜 막 여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한 5살 어려 보인다고 막 그래요. 그럼 안 가겠냐고요. 그 리뷰를 보는 순간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일샵도 마찬가지고 뭐 숙소도 마찬가지고 요즘 퍼스널 컬러 많이 하잖아요. 퍼스널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갔더니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저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쿨톤인 줄 알았는데 저는 웜톤이 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옷도 어울리는 거 추천해 주시고 막 하면 또 추천해줘? 그러면 내가 여기 가는 게 나 여기가 제일 낫겠네. 그러니까 그런 리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리뷰를 보는 사람들 답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리뷰 왜 답글을 보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쓰신 답글. 답글을 보면 답글을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해요. 복붙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뭐 고객들이 리뷰를 적으시더라도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적어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죠? 뭐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우리 업체는 뭐가 좋은지를 답글에라도 적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합니다라고만 적었는데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 헤어샵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네. 머리 잘해 주셨어요라고만 그렇죠. 남겼어. 그럼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남기면 안 되고 고객님 머릿결이 좀 많이 푸석하신 편이어서 제가 이거까지 해드렸었는데 만족스러우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어떻게 잘하세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되는 답글에라도 그렇게 적어야죠. 그럼 고객이 답글을 봤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랑 고객님 제가 고객님 머리가 푸석해서 제가 서비스로 클리닝 해드렸는데 해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비스로 클리닉을 해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겠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게 뭐 하나 대단한 비법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가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하는 과정에서 방문 확률이 1%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순서로 따져보면 업종 잘 골라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검색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서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1%씩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10개를 1%씩 개선해요. 그럼 10%죠. 근데 기존에 만약에 기존 전환율이 만약에 뭐 5%였다. 그럼 15%가 된 거잖아요.
5%에서 15%면 10% 는 거잖아요. 아니 뭐 10%? 3배가 오른 겁니다. 그쵸. 5에서 15가 된 거예요. 음. 3배요, 3배. 매출 3배죠. 매출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게 뭐 있어요? 돈 들어갔어요? 그냥 답글 좀 성의껏 달았고. 아니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진 지금. 바꿨고. 네. 뭐 사진 찍는 거 정도는 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 한 네. 4,50만원이면 됩니다. 네. 그거 사진 한번 찍으면 평생 씁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음. 그 하나하나 개선하는 거 뭐 네. 유의미한 좋은 걸 것 같은데 애당초 내게 완전 노출이 안 돼요.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뭘 개선해놔도 못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개선했을 때 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고객이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 아니 근데 일단 5페이지에 있어서 아무도 못 봐. 아 그러니까 네. 못 보더라도 고객들은 어떤 고객 그러니까 제가 10페이지에서도 유입되는 고객들이 있어요. 10페이지도 봐요. 그냥 그걸 꼭 그 하나의 검색어 강남역 아. 맛집에서는 10페이지일 수 있지만 아. 다른 키워드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하거든요. 야 이렇게도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딘가엔 노출이 되고 있다. 어딘가엔 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강남역 주차되는 카페 뭐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럼 난 거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아마 사장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맞아. 10페이지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든 다 유입이 통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 유입이 돼요. 어떻게? 어디서 온 거야? 그건 몰라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근데 돼요. 왜냐하면 또 유입 검색어 어딘 줄 알 수 있어요. 그 통계가 다 있어요. 보면 이렇게 우리 가게에 검색해서 왔어?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왔으면 그 SEO의 개념 중에 반송률이랑 체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반송률과 체류 시간. 그러니까 반송률이 뭐냐면 내가 택배가 잘못 오잖아요. 네. 그럼 반송하잖아요. 네. 첫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 이게 뭐 반송된 거예요. 뭐 안 살펴보고. 반송. 그리고 체류 시간은 뭐냐?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느냐, 클릭도 하고 들어가 보고 하느냐. 반송률이 줄고 작고 체류 시간이 길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시간도 측정이 되나요? 측정이 됩니다. 그럼 블로그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됩니다. 다 다 되고 반송률이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점수를 제가 그랬죠. 수십 가지가 있다고 점수 매기는 거는 수십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하나가 체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단순히 순위를 그러니까 노출해서 광고를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행동하는 것 자체가 체류 시간 올려서 순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품질 점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가 이걸 뭔가 내용을 바꿈으로써 내용의 충실성도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이버가 조금 더 올려줬을 맞아요. 가능성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어딘가엔 노출이 돼 있을 건데 무조건 됩니다. 때깔을 잘 해놓으면 그럼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업종을 진짜 잘 골라야 될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흐름을 따라갈 거냐.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길 안내 잘 써놔라. 길찾기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결국 텍스트로 가져가요. 네네. 맞잖아요. 텍스트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써놓은 글로.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관도 유사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검색어가 있으면 이 검색어랑 비슷한 의미적으로 매칭이 되는 키워드가 많으면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런치면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브런치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침 먹으러, 점심 먹으러, 아니면 12시에. 이것도 어찌 보면 브런치라는 검색어가 유사한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쵸. 의미적으로 매칭이 되는 단어죠. 이런 게 많을수록 점수를 좀 더 유사도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게 SEO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그 플레이스 안에 있는 컨텐츠에 녹아 있어야 된다. 그쵸, 컨텐츠에. 리뷰에 있건. 특히 리뷰에. 고객이 적어준 리뷰. 왜냐하면 네이버는 고객이 적어준 리뷰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텍스트적으로 그 연관성을 높여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길 설명할 때 랜드마크 적어놔 거기다가.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다 사람들이 검색할 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바꿔야 되는구나 할 것 같아요.